네,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단 15일에서 16일 여는 주요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7일에서 18일에 G7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16일에서 18일까지는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18일이죠. 일본이 제3국 중재회의 구성을 요청한 데에 따른 한국의 답변 시한입니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한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오늘도 걱정이 좀 많으셨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지난주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90% 정도를 좀 추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해서 내일까지 또 연는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한국 증시는 한일 무역 갈등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는 총재들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은 그래도 하락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베이직국 발표도 있습니다. 17일 날. 지난 6월 보고서에서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평가를 상향한 이후에 이번에 베이직북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도 좀 체크하셔야겠고요.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신임 차관보죠. 일본에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올 텐데, 이 16일에서 18일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16일에서 18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북미 문제라든지 또 한일 관련해가지고 중재를 어떻게, 물론 오픈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지언정 또 우리 한국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거예요. 이런 부분들, 미국 쪽에서 어떤 중재안을 또 갖고 왔는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꼭 이번 주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국에서 날라오는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일 갈등이 어떻게 또 이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그 18일 말씀드렸었죠. 일본이 요청했던 중재위에 대한 구선 요청에 대한 한국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